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전기차 충전소의 테슬라 규격 도입 의무화. 미국 텍사스주가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를 추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일부 충전 업체들의 우려에도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넥스를 전기차 충전소에 포함하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움베르토 곤잘레스 텍사스주 교통부 국장은 두 개의 충전 커넥터는 텍사스주 안에 급속 충전 포트를 보유한 16만 8천 대 이상의 전기차에 최소 97%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인 배경을 밝혔다. 앞서 미국 표준 CCS를 채택하는 일부 충전 업체들은 텍사스 교통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테슬라의 넥스 방식이 전기차 충전기에 성공적인 배치를 저해할 것이라며 충전소에 넥스를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의 승인 투표가 두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며 5년간 총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4억 780만 달러를 확보한 텍사스주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업체에 의무적으로 넥스 플러그를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켄터키주는 지난달 초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테슬라의 넥스를 채택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탈중국 가속. 인도서 아이폰 15 생산 시작. 애플이 전작에 이어 내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시리즈도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주에 있는 폭스콘 공장이 아이폰 15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폭스콘은 애플의 대표적인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다. 소식통은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 15 배송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인도에서도 배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애플 공급업체인 대만 페가트론과 위스트론 공장도 인도에서 아이폰 15를 조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17년부터 아이폰 SE 등 인도에서 아이폰 9형 혹은 저가 모델을 생산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당시 최신형 모델인 아이폰 14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또한 신제품 아이폰 15를 생산하는 등 탈중국을 가속하는 모양새다. 여전히 중국에서 대부분의 아이폰이 생산되지만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7%를 차지했다. 블룸버그는 또한 중국 인도 공장의 출하 시점이 예전에는 6에서 9개월 차이가 나던 것에서 크게 줄어들어 이제는 단 몇 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애플은 미국 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생산 안정성이 떨어지자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탈중국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이 선택한 새로운 생산 거점 중 하나가 인도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부터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인도를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모디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난 뒤 인도는 애플의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80% 더 오른다. 목표가 줄줄이 올린 월가.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올 들어 이미 3배 이상 오른 주가가 2배 가까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투자은행 로젠블렛의 한스 모제스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목표가는 이날 종가 대비 약 84% 높은 수준이다. 모제스먼 애널리스트는 메모를 통해 엔비디아는 컴파일러와 라이브러리, 수직 최적화 기술 등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점을 가졌다며 하드웨어 사양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해서 소프트웨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메타버스라는 순풍을 고려하면 엔비디아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모제스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분기 높은 매출 수준에 힘입어 3분기에도 한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또 다른 IB인 레이먼드 제임스의 스리니 파주리 애널리스트 역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주당 $450에서 $500로 올려잡고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유지했다. 그는 생성형 AI 모델에 필요한 칩의 수급이 불균형적인 현재 상황은 곧 내년 1분기까지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라며 공급 조건이 완화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확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비디아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인도 타타모터스의 자회사 제규어 랜드로버 등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데서 추가 수익이 담보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하시 쿠마르 파이퍼 샌들러 애널리스트도 주당 $450에서 $500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올렸다. 그는 2분기 이 회사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분기보다 78% 증가한 $76억 기록한 뒤 3분기 $95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의 최대 수익원이다. 미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그래픽 처리 장치 주문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거론된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4세대 듀얼 소싱 대신 TSMC서 전량 생산.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2024년 플래그십 칩셋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TSMC에서 전량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대만 경제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퀄컴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공정과 TSMC 3나노 공정을 이용해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위탁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신문은 퀄컴과 미디어텍 모두 TSMC N3 생산 라인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TSMC는 현재 3나노 공정으로 애플이 주문한 반도체를 생산 중이다. 애플은 TSMC 3나노 물량 중 90% 이상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수율은 50에서 5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TSMC는 2024년 개선된 N3 공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N3 공정은 다른 고객사가 사용하는 생산 공정으로 N3B보다 EUV 레이어 수가 적고 트랜지스터 밀도가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더 높은 수율과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공정이 더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만큼 생산원가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퀄컴은 올해 말 이전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셋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칩셋은 TSMC 4나노 공정을 이용해 위탁 생산되며 제조 비용이 2세대 칩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